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두 번 뵙습니다. 먼저 한 번은 시사만평에서 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토요일인데도 백악관에 많은 그 손님들을 초대를 하고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연방 대법원 판사로 공식 지명하는 그런 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가족들도 전부 백악관에 왔고요. 그쪽 워싱턴도 날씨가 아주 좋던데 마스크 쓴 사람 거의 없었고, 에이미 코니 베럿 가족들도 한 사람도 어린 아이까지 전부 마스크 쓰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한 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그 재능이 있고 헌법을 제대로 해석을 하고 헌법을 정말 잘 지켜서 연방 대법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만한 그런 인물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 먼저 그 대통령으로서 가장 그 중요한 직무, 미국 대통령 직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연방 대법원 판사를 지명하고 또 임명까지 하도록 상원 인준까지 받으면은 아주 그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정말로 큰 일을 해내는 거죠. 종신직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60% 조금 넘는 미국 사람들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음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이 뽑은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해야지 된다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또 아주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다른 여러 지역에서, 보수적인 지역에서, 미국의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연방 대법원에서 총도 맘대로 사게 해주고 낙태는 절대로 하면은 안 돼, 오바마 케어 그거 틀렸어,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종신직인 이런 연방 대법관들이 판단을 해주고 판결을 해주고 그 입장을 그 다음에 어떤 소송이 들어와도 계속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그 연방 대법관 지명은 중요한 이슈고요. 우선 대통령이 그 소개를 한 에이미 코니 베럿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좋은 법적 아주 확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외에 가장 특이할 만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이비리그 법대를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또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죠. 지금 남아있는 8명의 연방 대법관은 대체로 하버드이거나 예일 법대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미 코니 베럿은 루이지아나에서 태어났거든요. 루이지아나에서 태어나서 루이지아나의 주의 뉴올리언스에서 자라면서 고등학교를, 여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집안이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 여자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리고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그 마음이, 지금 뭐 카톨릭이고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로스 칼리지라는 테네시주에 있는 장로교 대학이죠. 그 대학교를 나왔고 법대를, 이제 노트르담 법대를 나왔습니다. 지금도 인디애나주의 사우스밴드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 노트르담 법대를 졸업을 했으니까 많은 뭐 하버드나 예일을 졸업한 다른 그 연방 대법원장부터 대법관과는 이제 학교가 다른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오히려 이 점은 아주 그 밝은 미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통령은 학교를 다닐 때, 특히 이제 법대를 다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멤버 클럽에 가입했다는 것을 무척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아이들이 어려서 7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5명은 본인과 남편이 낳은 아이들이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아이가 몇 명이다 하면 결혼을 몇 번 했나 그거 아니고요. 처음부터 한 명의 남편과 아이를 5명을 낳았고 2명은 IT에서 입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백인인 자신 부부와 아이들과는 피부 색깔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보이, 한 아이는 걸인데 이제 이 대법관 지명자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그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이 같은 이벤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에 대해서 절대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존중하는 것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반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저는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그제 연방 대법원에 가서 조문도 했지만 오늘도 아주 훌륭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후임으로 이 같은 사람을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렛은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을 하는데 보통 연방 대법관이나 중요한 묵직한 자리에 지명을 받을 때 옆에 잠깐 서 있고 아직 인준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후보자가 말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후보자들은 한두 마디 정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명해 줘서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는데,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는 그에 비해서 말을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살밖에 안 됐잖아요. 젊었으니까 활발하게 말도 많이 했고, 그리고 노트르담에서 15년 동안 법대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보수성을 알고 여러 사람이 추천을 했다고 하죠. 처음부터 한 5명 정도 연방 대법관으로 추천을 했고, 그 전에도.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항소법원 판사로 이렇게 지명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말을 많이 하면서 뭐 가족 얘기, 남편 얘기, 남편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못 왔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데 남편 음식이 내 음식보다 더 맛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도 했고, 진정으로 남편에게 고마워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였고요. 남편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맞죠? 네. 그리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에 대해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여성의 유리창을 깬 사람이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는 유리창을, 유리 천정을 깬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부숴버린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숨진 연방 대법관과 친구였던, 극에서 아주 보수와 극진보인 이 두 사람이 친구였었던 안토닌 스칼리아 전 연방 대법관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이미 코니 베럿이 안토닌 스칼리아 아래서 클락으로, 서기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베럿을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안토닌 스칼리아를 좋아하고 나의 멘토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의 그 멘토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많은 것이 달랐지만 친구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토닌 스칼리아가 나의 멘토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에 있어서, 헌법에 있어서 근본주의자, 원론주의자, 그리고 헌법에 적혀 있는, 지금 저쪽에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읽어보려고 We the People, 헌법과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 그 헌법의 미닝을 조금 해석해 놓은 책을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코니 베넷, 에이미 코니 베넷 지명자 같은 경우는 안토닌 스칼리아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적혀 있는 글자 그대로로 해석을 하는, 그에 비해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우리 대법원이 이끌지 않는다, 사회의 변화, 사람들의 변화 같은 것으로 판결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미 코니 베럿 지명자는, 나는 앞으로 이게 상원에서 인준이 돼서 일할 경우에는 나의 서클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헌법에 기초해서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코니 베넷 지명자에 대해서, 에이미 코니 베넷이 아니죠, 베럿. 저도 아직은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토니 베넷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에 토니 베넷을 혼돈을 해서 베넷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여러분들 다 베럿으로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미, A-M-Y, 코니, C-O-N-E-Y, 그 베럿, B-A-R-R-E-T-T입니다. 루이지아나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쉘 그 오일 회사의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과는 다른 거죠. 이민자의 힘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쉘 그 오일 컴퍼니의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주 부자의 경우에 48살이나 됐으니까요. 그 옛날이니까 요즘은 일 많이 합니다만은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자녀가 7명입니다. 딸과 똑같아요. 자녀가 7명이었으니까 어머니는 일을 안 하셨고 그저 그 가정주부였습니다. 그 7명 자녀 가운데 장녀예요. 장녀이고 말씀드린 대로 여자 하이스쿨 나왔고 테네시에 있는 장로교 그 대학교를 로스 칼리지를 나왔고 노트르담 법대를 졸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남편 전에는 검사였고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남편과 제스베렉과 결혼을 해서 이 7자녀 가운데 2명은 그 IT에서 입양을 했지만 막내 2사람이 낳은 아이 가운데서 막내가 다운 신드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 아빠의 그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그런 그 자녀이고 이 시카고 제7항소법원 판사인데도 1시간 45분 걸린대요. 인디아나주의 사우스밴드에서 그렇게 통근을 합니다. 이 점은 전에 조 바이든 부통령이 엄마를 아이들이 자동차 사고로 잃었을 때 그 이후에도 그랬지만 이게 쭉 그 델라웨어에서 이제 통근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소법원 판사로는 1시간 45분 거리를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이 아이들 픽업도 더 많이 하고 음식도 더 많이 차려주고 하겠죠. 그리고 이 에이미 코니 베럿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지 될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People of Praise라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People of Praise는 그 보수적인 크리스찬 그 그룹인데요. 카톨릭 신자잖아요. 지금 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카톨릭과 개신교를 좀 믹스해 놓은 그런 그 People of Praise라는 보수적인 그 그룹이고 인디아나주의 사우스밴드에서 시작이 됐는데 1960년대에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60년대 시작이 됐는데 그 그룹이 70년대 초가 되니까 한 멤버가 1700명 정도가 되더랍니다. 이 부모도요.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부모도 바로 이 People of Praise의 멤버인데 이 그룹이 왜 그 중요하냐면요. 굉장히 그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멤버의 뭐 이런 비난들도 받아요. 멤버의 일상에 굉장히 깊이 개입을 하면서 헤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최고 사람 그리고 또 어드바이저라고 부르기도 해서 그 많은 자신들의 뭐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헤드 내지는 어드바이저가 그 멤버들을 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자신의 헤드나 어드바이저가 남편이 됩니다. 그게 이제 People of Praise의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이 지명자의 아버지는 바로 이 People of Praise의 그쪽 지부요. 뭐 인디아나를 포함해서 그쪽 지부의 남부 지부의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항소법원 판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상원에서 청문회에 나가고 할 때 다이언 파인스타인 민주당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쭉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당신은 너무 그 교리 안에 갇혀 사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화당 그 상원 의원들이 많이 화가 났거든요. 지금 판사 지명자에 대해서 이 청문회를 하는데 거기다가 종교를 들이댄다 하고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그 상원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너무 종교 속에서 사는구나 그런 인상을 그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
결혼한 여성은 남편을 헤드로 모시는 것일 수도 있죠. 남편이 뭐 밥도 하고 아이 픽업도 하고 할지언정 people of praise는 수입의 5%를 바로 이 그룹의 기부, 도네이션 제가 바친다고 잘못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이 사람들의 룰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법적인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Justice 안토니 스칼리아의 서기를 했고 그리고 그 멘토를 했다는 것처럼 너무나 그 원론적인데 한 그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 항소법원 판사를 하면서 100가지 정도의 어피니언은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아주 뭐 그 변함이 없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고 낙태는 언제나 부도덕하다고 하고 총기를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에는 반대를 하고 이민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퍼블릭 차지라고 하는 공적으로 어떠한 그 지원을 받는 사람, 사실은 이 퍼블릭 차지가 사람을 뜻해요. person을 뜻하는데 어떤 그 공적으로 받는 것을 뜻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어쨌든 이 퍼블릭 차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주권 주고 이런 것을 그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을 안 줘야지 된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반대편에서는 처음에는 미국에 와서 힘들고 어렵게 좀 지원도 받으면서 공부도 하고 학생들도 많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이 아이 키우고 할 때 돈 많이 들잖아요. 기저귀, 우유 같은 것도 나라에서 주는데 그런 것을 받고 이 나라가 너무 좋다 나에게 이렇게 해줘서 하면서 나중에 보답도 하고 또 미국 시민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있는 거 가지고 이게 큰 돈이 아닌 이상은 도와주면 어떠느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퍼블릭 차지 그 어떤 공적인 그 지지를 받은 사람은 영주권 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그 대법원 판사 지명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굉장히 그 보수적인 법적으로 시각을 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연방 대법원이 이제 6명이 카톨릭이 됐고 지금 현재 6명 카톨릭이고 그리고 2명은 그 유대교이고요. 그 엘리나 그 캐건하고 스티븐 그 브레이어 두 사람 다 이 진보 쪽이고 스티븐 브레이어 연방 대법관은 나이가 많죠. 지금 80세가 넘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에이미 코니 그 베럿 지명자는 지난번에 한번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도 하고 할 때 그 엘리나 케이건을 존경한다고 제일 그 연방 대법관 중에서 현재 좋아한다고도 얘기를 했대요. 이 엘리나 케이건은 그 낙태에 찬성하는 진보 중에 진보잖아요. 엘리나 케이건 진보 중에 진보라고 하지만 지금 있는 진보 가운데서는 조금 온건한 편이기는 하고요. 아무튼 그런 것이 법적인 것이고 해서 카톨릭이 있고 나머지 2명만 7명 그럼 카톨릭과 2명이 유대교가 되겠네요. 그리고 뭐 다 유대인이고요. 클리어런스 토마스 빼고 또 소니아 소토마요르 라티나 빼고요. 해서 인준 청문회는 아마 그 민주당이 지연시키는 정도는 하더라도 아예 거부한다던가 보이콧한다던가 이런 것은 안 할 것 같고요.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바로 인준청문회 10월 달에는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인데 이분이 87세입니다. 저는 다이언 파인스타인 처음에 그 연방 상원의원이 될 때 그때도 제가 방송을 했었거든요. 바브라 박서도 되고 할 때 우유 100%에 2%만 여자다. 이 두 사람이 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주 진보적인 곳에서 또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총기가 대단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87살이나 됐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런데 법사위원회에는 지금 그 부통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안심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낙태와 오바마 케어입니다.
더군다나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는 선거가 11월 3일에 끝나고 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면 그 다음 주에 11월 10일부터 오바마 케어를 없애는 것을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를 하는데 6대 3이니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아무리 오바마 케어 지켜야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연방 대법관이 당연히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쓴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가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협상을 하기도 했죠. 종교기관 같은 데서 뭐 알아서 하고 하기로. 이 오바마 케어 안에 그 가족 계획을 하는, 말하자면 그 피임약을 하는데도 혜택을 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내면서 반대했었던 사람이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이고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시킬 가능성이 높고 낙태는 이게 이중인 거예요. 낙태에 이 지명자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보수들도 좋고 그 보수들의 표를 트럼프 대통령이나 연방 상원 지금 그 선거에 나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최근에 대선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도시 인근의 여성표가 중요한데 그 도시 인근의 그 여성표라는 것은 여성들은 대체로 낙태를 하던 낙태를 하지 않던 자신의 바디이고 그리고 국가에서 무슨 낙태까지 해라 마라를 넘어서 이제 낙태를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연방정부에서 이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이 들어가서 6대 3이 되면은 여성들은 낙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미국에서는 워낙에 그런 남녀 관계를 일찍부터 가지니까 중학교 때부터 보통 갖고 하니까 중학생이 어떻게 잘못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 그것도 낳아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모든 경우에 부도덕하다고 하니까 낙태는 이 에이미 코니 베럿에 따르면. 그래서 도시 인근의 여성들이 이런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에 찬성을 할까? 복음주의자들은 만족을 시키겠죠. 복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자녀들 케이스가 똑같이 왔었을 때 어떻게 현실적으로 처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낙태에 반대를 하니까 도시 인근의 여성 유권자의 표를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만약에 오바마 케어가 이 새로운 연방 대법관이 인준되고 투표를 던짐으로 인해서 무효가 된다면 굉장한 혼란이 올 겁니다. 미국에는. 지금 2천만 명이 오바마 케어 때문에 새로 건강보험이라는 걸 난생 태어나서 처음 가져봤고 날이 가면 갈수록 뭐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사람이 많죠. 모든 것이 그렇죠. 처음엔 반대가 많다가 나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특히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280만 명이 그 보험을 잃어버리기도 했는데 완전히 그럼 2천만 명 정도가 보험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국가적으로 대단한 대혼란이 올 겁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를 11월 3일 선거 끝나고 다음 주부터 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 생각이 난 것이 처음에 닐 고서치라든가 또 브렛 캐버나우 이런 사람들을 먼저 지명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누군가가 5명의 리스트를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5명 가운데 에이미 코니 베럿도 속해 있는 거예요. 해서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여성 대 여성이니까 세이브를 해야지 해서 그렇게 했지만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뭐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에는 백악관에서 했고 그때도 백악관에서 했겠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는요 에이미 코니 베럿이 인터뷰를 잘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 미국은 이제는 그 TV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포로제닉, 텔레제닉, TV에 잘 나오고 사진 잘 받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아주 여성으로서 잘생겼고 텔레비전에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진도 잘 나오고 하거든요. 많이 꾸미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결막염을 앓고 있었어요. 결막염을 앓고 있으니까
선글라스를 끼었죠. 그 좋은 잘생긴 얼굴이 잘 안 보이도록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아무래도 아프니까 인터뷰도 잘 못했답니다. 그런 것. 그리고 저도 조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잘생긴 사람 좋아한다, TV에 잘 나온다 사람 좋아한다, 이것은 비난하기 위해 설득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자넷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다 마음에 드는데 뭐 오바마가 지명했던 그것도 그렇지만 뭐 연준 의장을 하기는 여자가 키가 너무 작지 않아? 이렇게 실제로 그건 기록이거든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이미 코니 베렛은 그 당시에 그렇게 결막염이 걸려서 얼굴도 잘 보여줄 수도 없었고 인터뷰도 잘 못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지금을 위해서 세이브 해놨다고는 하지만 그냥 우리처럼 보통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될 이유도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그런 거 겪잖아요. 아, 만날 사람들은 다시 또 만나고 될 사람들은 꼭 그 자리에 가야지만 될 사람은 나중에 언젠가는 가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요.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테고 내일은 여러분들께 대선 이제 오늘이 38일 내일이 37일 남은 날입니다. 대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상원도 좀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한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헌법 읽을 거예요.